전세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장에는 전세가 오른다. 또 반대로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장이 나올 때는 전세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해놓고서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 찍었대요. 왜 이렇게 말을 계속 바뀌어요? 자, 그런 게 있어요. 집값 떨어질 때 전세 오른다. 그러면서 전세 떨어져야 하락장. 이 두 개의 말이 양립이 될까요? 과연? 양립이 안 되죠. 우리 집합과 명제 배웠을 때 not P이면 Q이다. 근데 not Q이면 P이다. 즉 Q이면 P이면 not Q니까 not Q이면 Q이다. 즉 전세 떨어지면 전세 오른다. 잉? 본인이 얘기하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잉?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요 보시면은 전세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이 상승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표랑 맞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에 써놨는데 그게 아니죠. 저희는 지표랑 다르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전세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전세 곧 오른다고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전세 비중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 대세죠.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늘어나고 있고, 빌라도 전세 비중 다시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 대세냐? 그런데 역전세가 대세죠. 지금 대세는 전세가 아니라 역전세가 대세다. 전세가가 지금 2년 전보다 변동률이 11.8% 정도 하락을 했다. 명목 가격 지수로. 물론 여기서는 직방에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방에서는 저런 식으로 나왔지만 지수라는 것 자체는 뭐 지수 분석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죠. 예전에 언론에서 집값이 막 2배로 올랐는데 매매 가격 지수는 17%밖에 안 올랐다.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발표하니까 김현미 장관은 어마어마하게 깠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 집값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지금 그때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어 보신 분들, 적어도 한 40대 중반 이후에서 뭐 50대 이쯤 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그때도 보시면 어때요? IMF 때 집값 12.4%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5년에 걸쳐서 10% 떨어졌습니다. 전세 2년 만에 12%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월에는 또 6월 뭐 하반기 가면 갈수록 전세 시장이 좋아질 상황이냐? 좋아지는 지금 여건은 한 가지가 있죠. 전세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언론에서 과거에 계속 집값 전세 가격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것은 금리가 아니었죠. 2020년, 2021년 기사를 보셔라. 2019년, 2018년, 2017년 기사를 보셔라. 그때 집값에 금리 떨어져서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금리를 너무 낮춰놔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서 튀는 거고, 코로나 때도 원래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여기에 경제 위기까지 왔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낮춰버렸죠. 그래서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준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때 금리 이야기 막 했더니 언론에서 계속 다른 이야기 했죠. 근데 지금 와서는 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 공급. 근데 6월에 입주가 쏟아집니다. 6월에 계획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2,080가구로 2021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다치. 그래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요, 단기적으로는 멸실과 입주고, 중기적으로는 금리죠. 장기적으로는 대출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게 만든 정부가 MB하고 박근혜 정부였고, 중기적으로 금리 뚝 떨어뜨렸다, 이게 일어났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였죠. 입주는 많았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쏟아진다. 그러면 역전세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하반기는 더 심각하죠. 보시면 6월부터 6월에 입주까지 많은데 전세 계약이 2년 전 상투를 잡은 계약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야.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항상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런 데서도 뭐라 그래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 요 단체에서는 DRS 진짜 저 기사에서 그대로 붙였는데 DRS라고 돼 있는데 DSR 규제를 완화해라. 정신 나간 소리죠. DSR 규제를 어떻게 해제를 해요? 아니 투자하다 망하면 정부에서 돈 빌려주라. 이게 세상에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있는 말이냐. 그렇잖아요. 투자하자 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행의 부실이 터지든 말든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어질 거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전세자금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목 보세요. 근데 전세대출 금리 뚝 떨어져서 대출 규모가 다시 꿈틀하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가 뚝 떨어져서 대출이 다시 꿈틀하고 있다 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2조 5천억 줄던 게 1조 7천억 줄었으니까 꿈틀한 거다. 다시 대출을 받고 있어야 꿈틀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자금대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 아무리 낮춰도 지금 전세자금대출은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전세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역전세가 굉장히 심각하고 과거 2년 전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그래도 아직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보인 거죠. 그분이 그래서요 2년 전보다 전세가격 올랐으면 전세 대란이라고.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 날 것이다 그랬다가 22년도에 전세가 꺾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을 바꿨죠. 2년 전보다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 대란이다. 그러면 이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떨어졌으니까 역전세 대란이 나고 있죠. 왜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냐. 이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그 금리도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4일 기준으로 또 뽑았어요. 홀금리 3.41에서 3.5까지 튀었습니다. 그때 방송했을 때 3.49였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이런 경우 가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CD금리도 3.45에서 그때 방송하고서 더 올라서 지금 3.64까지 올랐다. 금융채 금리도 계속 더 올랐죠.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22일 방송하신 거 월요일 방송보다 이틀 사이에 또 올랐어요. 자,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만간 튈 것이다. 왜냐면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예금 금리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은행에서 예금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예금 금리를 슬슬 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채권 금리 다 올라가고 있고 코피스 금리도 조만간 올라갈 것이고 다음 달부터는 이번에도 신규 취급액하고 모든 그 조달 비용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신규 취급액하고 단기 기준의 코픽스가 기이하게 떨어진 상황이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 전세 지금 대책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전세 사기 대책 봤을 때 저희가 요거는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특경법 해가지고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억제한다.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데 이번에 나온 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을 이만큼 받았는데 전세 사기당해가지고 이 대출을 못 갚고 있는데요. 여기다 대출을 더 얹어주겠다는 소리예요. 1+1이죠. 족쇄가 하나 있으니까 야, 너 오른발에만 족쇄 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왼발에도 하나 달아줄게. 그러면 좌우 균형이 맞으니까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당장이야 급한 불은 끄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발에 오줌 누기 형식으로 결국에는 날씨가 추우면 그 수분이 얼면은 발은 동상이 걸린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출이에요. 은행 부담만 늘려주고 전세 당하신 분들은 부담이 2배가 된다. 오죽하면 네 번째로 또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이 오늘 방송 기준으로 또 나왔겠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지금 막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개콘에서 프로그램을 보면요. 좀 따오려고 그랬는데 저작권 걸릴까봐 못 따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게 젊은 사람 앉아 있는데 옆에서 계속 아이고 다리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다리를 막 주물러줘요. 그러다가 아이고 팔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 팔을 또 다시 주물러줘가 아이고 팔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하다가 커지고 이거 하다가 커지고 그래서 결국에 할아버지 다리 아픈 거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팔까지 아프게 됐어.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할아버지 다리 아프면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갭투기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왜? 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갭투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금을 마련해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여걸세를 주든지 아니면 해째라 하고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틸 수 있냐? 지금 딱 이런 상황인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베스트죠. 같은 가격으로. 근데 주변에 더 싸게 내놓으면 그 가격에 들어갈 리가 없죠.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안 내보내고 버텨요. 돈 안 돌려주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서 나가서 고소해서 고소는 아니죠. 신고해서 내용증명서 보내고 결국엔 뭐 강제경매 넘어가게 되면은 강제경매가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강제경매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돈 마련해서 갚든가 그때쯤엔 전세가 더 떨어져 있을 텐데 결국에는 갭투기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임대차 3법 다 임대차 3법 탓해가지고 임대차 3법 후에 서울 깡통전세 4배가 됐다. 아이고 진짜 깡통전세가 10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임대차 3법으로 4배까지로 만들어 놨죠.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전세 가격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2020년 5월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를 확 낮추니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부동산 정치질 하고 있다. 근데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완성이 돼서 이게 고착화 돼버리면은 좋은 정책이었다. 아, 민주당에서 좋은 정책을 했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죠. 불리하고.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도대체 미루는 연장할 이유가 뭐예요? 전월세 신고제 왜 연장됐어요? 처음에 임대차 3법 딱 때렸는데 임대차 3법 안 하고 임대차 2법만 했죠. 임대차 1법 나머지 1법은 올해 6월부터 시행이었죠. 근데 왜 시행을 미뤘어요? 그때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 망을 구축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싶으니까 지금 미룬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연장한 거예요. 즉 뭐예요? 임대차 3법을 어떻게든 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정립이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론이 아직은 안 좋다고 느껴질 때 조금이라도 그런 여론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고착화되면 어떻게 돼요? 노태우 정부 때 전세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지금 전세 1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임차인의 주거권은 굉장히 보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2+2까지 된 거예요. 이걸 막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임대차 3법이 잘 정립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3+3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3+3가 임대차법에선 가장 좋다. 왜냐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요. 초등학교가 6년이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에요. 다른 것들은 내가 이사를 가면 돼요. 근데 애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어쩔 수 없이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3+3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임대차 3법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요. 임대차 3법을 여기서 폐지하면은 전세 가격 하락폭이 오히려 조금 더 덜 떨어진다. 왜냐면은 임대차 3법을 또 반대로 악용해서 세입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앞으로 역전세는 계속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전세가 계속되면서 지금 겨우 특례빨로 살려놓은 건데 특례는 끝났어요. 갭투기는 붕괴되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유입이 줄어든다. 요 세 가지 3박자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 것인가. 요것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